네, 안녕하세요. 펀스입니다.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모델링 예제를 좀 공부하기 전에 모델링 툴이 아직 조금 서툴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초보자분들 위해서 조금이나 좀 도움이 될까봐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에는 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웬만해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는 제가 말하는 게 모두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모델링 하시는 게 정답이니까 이 영상을 그냥 참고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퓨전 360에서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퓨전 360은 스케치 작성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 모델링의 특성상 2D에서 시작해서 2D는 이제 스케치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익스트루드나 다른 명령을 통해서 3D로 완성을 시키는 게 3D 모델링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2D가 꼭 필요하죠. 이 2D를 담당하는 것이 요 스케치에 대한 관련 명령어입니다. 자, 이 스케치를 눌러보게 되면은 너가 어디다 그릴 거냐라는 이 세 가지의 평면과 그리고 각 축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빨간색 축은 X축이죠. X축은 좌우를 뜻하는 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축은 좌우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초록색 선이 이렇게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초록색은 Y축이죠. Y축은 앞과 뒤를 담당하는 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로 솟아 있는 거는 Z축이죠. 자, 이 Z축은 상하를 담당하고 있는 축으로 X, Y, Z축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바닥면에도 평면이 있고 옆면에도 평면이 있고 앞면에도 평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바닥면은 X와 Y가 지나가니까 X, Y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앞면 같은 경우는 X와 Z가 지나가니까 어디다 그릴까요? 여기다 그릴게요. X와 그리고 Z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옆면은 Y와 Z가 지나가서 Y, Z 평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탁 눌렀을 때 세 가지의 축이 뜨고 세 가지의 평면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면을 봤을 때 이 평면 선택, 즉 스케치를 하기 전에 이 평면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앞면을 그릴지 옆면을 그릴지 바닥면을 그릴지를 먼저 정확하게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초보자이신 분들 혹은 내가 실수로 앞면에 그렸어야 되는데 바닥면에 그렸다 하면은 그거를 수정하는 명령어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방법을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정확히 어디에다 그릴 건지를 정확히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도면을 봤을 때 도면의 선택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면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자, 요 이미지를 잠시 한번 보실게요. 자, 안에 이런 식으로 물체가 있고 각 물체가 앞면과 옆면에 어떤 도면이 그려진지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 정육면체를 서서히 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펴지겠죠. 이런 식으로 펴질 겁니다. 물체는 가만히 있는데 각 면마다 그려지는 스타일이 조금 방향과 모양이 달라질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은, 자, 이 평면과 1번 요 평면과 어떤 평면이 똑같으냐면 2번 평면이, 요 1번이라고 칭할게요. 이것도. 자, 이게 뭐 좌우를 뜻하는 거지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옆면을 뜻하고 있죠. 옆면을. 그래서 이 녀석은 옆면, 즉 YZ 평면에 그려야 될 도면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면과 이 면이 이제 똑같죠. 자, 첫 번째 2번은 요 앞면이고 두 번째는 뒷면을 뜻하고 있어요. 자, 이 녀석은 XZ 평면에 그려야겠죠. 자, 앞과 뒤도 똑같이 앞뒤를 담당하는 XZ 평면에 그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면과 요 면은 똑같이 XY 평면, 즉 바닥면을 뜻하는 XY 평면을 이렇게 그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도면을 선택을 할 때 어떤 평면에 그려야 될지 요거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일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잠시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기능사 예제 문제가 있으면 1번을 담당하는 부품이, 요게 이제 1번에 대한 부분이죠. 얘를 담당하는 도면이 기역, 니은, 디귿이 이렇게 있어요. 자, 기역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쳐다보는 게 기역이죠. 니은은 이쪽에서 쳐다보는 게 니은이고, 디귿은 위에서 쳐다보는 게 디귿일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니은에 대한 도면을 그린다. 그러면 옆면을 보는 거랑 똑같죠. 옆면. 그러면 우리는 니은을 어디다 그려야 되냐면 YZ 평면에다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내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떤 도면을 그릴지 선택을 한 다음에 퓨전 360으로 넘어가셔서 내가 옆면에다 그리고 싶다 그러면 YZ 평면, 앞면에다 그리고 싶다 그러면 XZ 평면, 그리고 바닥면에다 그리고 싶다 그러면 XY 평면에 꼭 그려줘야 됩니다. 해당 평면에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해당 그리드가 그 평면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평면 선택, 즉 스케치 평면 선택과 도면 파악을 통해서 스케치 평면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요게 한 가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퓨전 360의 스케치에서 일단 아무 평면에 한번 그려볼게요. 스케치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구속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즉 구속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게끔 어디에 묶어두는 게 구속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각형을 그리는데 사각형을 딱 그려서 보면은 구속이 되어 있는 선은 검정색,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구속이 안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돼요. 만약에 이 녀석을 제가 치수로 구속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선들이 구속이 검정색으로 구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퓨전을 처음 배웠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구속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구속 조건은 세 가지의 조건이 성립이 돼야지만 완전 구속, 즉 검정색으로 완전 구속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선과 점에 대한 상태의 구속, 선과 점에 대한 상태의 구속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이 녀석은 직선이지만 대각선으로 그렸어요. 자, 우리 구속 조건에 보면은 첫 번째인 영문에서는 호리젠탈 버티컬이라고 되어 있죠. 수평 수직 구속 조건이에요. 제가 이 조건을 가지고 이 선에 대해서 수평 수직이다 라는 거를 부여를 하게 되면은 얘가 수평선으로 이렇게 되면서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수평에 대한 구속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선에 대해서 구속을 해서 선 상태에 대한 구속을 한 거죠. 자, 근데 이 구속과 똑같은 의미로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수평이다 라고 해도 똑같이 수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선을 선택해서 선의 상태의 구속을 했는데, 지금은 점과 점에 대한, 즉 점에 대한 구속을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죠.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호리젠탈 버티컬, 즉 수평 수직 구속 조건을 통해서 하면은 수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똑같이 대각선을 그리는데 이번에는 점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점에 대해 구속이 되죠. 자, 이 점과 이 점도 수평이다 하면 서로 이렇게 수평이 되고, 이 점과 이 점도 수평이다, 이런 식으로 수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선과 점에 대한 이 상태의 구속, 얘가 수평이냐 평행이냐 뭐 탄젠트가 있냐 서로 붙어 있냐 등등 선과 점에 대한 상태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치수에 대한 구속이에요. 치수에 대한 구속.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사각형 같은 경우는 스케치 기본적으로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호리젠탈 버티컬, 즉 수평 수직에 대한 게 자동적으로 구속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내가 일일이 선을 다 그린 다음에 수평 수직 조건으로 선에 대해서 구속을 한다든지 혹은 각 점에 대해서 구속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점과 선의 상태 구속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 있는 사각형 같은 경우는 점과 선에 대한 상태 구속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조건인 치수에 대한 구속 조건은 작성에 들어가시면 스케치 치수 혹은 스케치 디멘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알파벳 단축키는 D로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명령어입니다. 자, D 해서 얘도 똑같아요. 이 선에 대해서 내가 뭐 50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몇이다 이런 식으로도 치수를 구속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디멘션, 이 선과 이 선의 사이의 거리가 몇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치수를 구속을 할 수 있죠. 이 선과 요 선의 을 선택하면 각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치수에 대한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린 사각형은 선과 점에 대한 상태 구속은 됐어요. 자, 얘네들이 호리젠탈 버티컬로 수평 수직이다 라는 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조건이 치수에 대한 구속 조건도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완전 구속이 되지 않았죠. 즉 검정색 선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구속 조건이 성립이 돼야지만 완전 구속이 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선과 점에 대한 상태가 구속됐고, 두 번째는 치수에 대한 구속 조건이 됐죠. 마지막 세 번째는 위치에 대한 구속이에요. 위치에 대한 구속. 자, 이 녀석은 모양 그대로 유지한 채 계속 돌아다닐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구속을 안 했으니까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에 대한 위치의 구속은 뭐냐면, 자, 우리 퓨전 360을 딱 켜보면 가운데 여기 점이 하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원점이라고 불러요. 원점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설명할 텐데, 요거는 유일하게 구속되어 있는 점이에요. 퓨전 360에서 유일하게 구속되어 있는 점이다. 이 녀석은 절대로 값이 바뀔 수도 없고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 사각형을 구속할 때는 이 원점과 사각형이 얼만큼 떨어져 있냐로 위치 구속을 해야 돼요. 즉 스케치 디멘션을 가지고 이 원점과 이 선의 이 높이가 얼만큼이 떨어져 있다, 혹은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한 30만큼 떨어졌다면 자, 이 두 개는 검정색으로 구속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높이에 대한, 즉 원점에서부터 높이에 대한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위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지만 좌우로는 움직일 수 있죠. 이것도 구속을 하려면 스케치 디멘션을 가지고 원점과 이 선의 거리가 몇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지만 이제 이 녀석은 완전 구속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속을 스케치 디멘션을 할 때는 원점과 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꼭 선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점과 선을 선택하게 되면 이 선의 방향에 따라서만 치수가 가능하고요. 내가 위로 요 사이의 거리를 하고 싶어도 이 선의 방향이 좌우로만 되니까 요 선의 방향으로만 치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점과 점에 대한 거는 점은 방향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도 치수가 가능하고 대각선으로 또 치수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치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혹은 상황에 따라서 점을 선택하는지 선을 선택해야 되는지 요거는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선과 자, 잠시만요. 이걸 그려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선과 점에 대한 상태의 구속, 즉 이 선과 점이 수평이냐 혹은 뭐냐에 대해서 요 구속 조건을 통해 가지고 진행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치수에 대한 구속 조건이죠. 이 사각형이 몇 밀리냐에 대해서 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끔 치수에 대한 구속 조건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위치에 대한 구속 조건. 자, 이 사각형이 원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라는 것을 치수를 통해서 얼만큼 떨어져 있냐라는 위치에 대한 구속 조건을 해야지만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완전 구속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정색만 된다고 해서 완전 구속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완전 구속이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지금 제가 그린 요 사각형은 검정색으로 완전 구속이 됐죠. 왼쪽에 스케치, 브라우저에서 스케치의 폴더를 열어보면 이 스케치에 조그만한 자멸쇠 모양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완전 구속이 되어 있다. 즉 이 스케치에서는 더 이상 구속할 게 없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제가 요 하나를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여기에 대해 구속이 안 돼 있어서 하늘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모양이 바뀌었죠. 자, 스케치 아이콘의 자멸쇠가 아닌 연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뜻은 이 스케치 도면에서는 지금 어디에 한 군데 혹은 여러 군데가 구속이 안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 구속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구속을 하게 되면 완전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뷰전 360에서 스케치를 진행하기 전에 보시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원점, 요 원점이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하나의 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점은 이 퓨전 360 요 도면 안에서는 유일하게 구속이 되어 있는, 절대 움직일 수도 없고 변형할 수 없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원점을 가로지르는 X축과 Y축 보이진 않지만 Z축이 이렇게 이 원점을 가로지르고 있죠. 자, 이 원점의 좌표는 XYZ 0,0,0이에요. X, Y, Z. 요게 원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저는 시작점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자, 왜 시작점이라고 부르냐면, 스케치 작성에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도면을 그릴 때나 뭔가 디자인을 할 때 여기에
크리에이트, 즉 작성해 있는 것을 통해서 원을 그리거나 직사각형 등등 여러 가지 그릴 거예요. 직사각형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릴 건데 원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앞전에 설명했다시피 이 퓨전 360에는 구속 조건이라는 게 있죠. 자, 사각형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얘를 그렸으니까 점과 선에 대한 상태의 구속이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뭔가 치수로 이 도형의 치수를 맞춘 다음에 위치에 대한 구속을 원점에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져 있다, 이걸 위치에 대한 구속을 했는데, 이것을 원점에서부터 그리게 되면은 원점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자, 두 개는 파란 선인데 두 개는 검정 선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제가 그린 사각형은 점과 선에 대한 상태 구속도 되어 있고 이 원점에 붙여 가지고 위치에 대한 구속도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구속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즉 원점은 절대 변화할 수 없는 점이니까 이 사각형을 저는 원점에 붙여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점을 자꾸 움직이면은 이 사각형 움직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치수에 대한 구속을 안 해줬기 때문에 크기만 변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치수에 대한 구속만 해줘도 이런 식으로 완전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이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미러라는 기능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린 다음에 나는 얘를 대칭 복사를 하고 싶어 했을 때는 이 원점에서 기준으로 이 축과 이 빨간색 축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미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저는 요 Z축, 여기 오른쪽에 있는 뷰 큐브를 보면 이게 Z축이죠. Z축을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이 오리진, 즉 원점을 키게 되면 여기 축이 떠요. 이 축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이나 설계를 보면 대칭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점에서부터 무조건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면을 그릴 때는 뭔가 시작을 할 때 원점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고, 기능사 예제에서도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뿐만 아니라 원도 원의 중심점을 원점에서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움직일 수는 없어요. 크기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점이 이런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치 모드에서 어떤 도형을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뭔가를 그릴 때 마우스를 자세히 보시면 X 표시와 뭐 네모 표시, 세모 표시 등등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의미하는 걸 좀 알려드리자면, 먼저 요 네모 표시는 점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모가 있는 데는 꼭지점이 여기 있으니까 네모, 꼭지점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도 네모가 이렇게 뜨고 각 꼭지점마다 네모가 이렇게 뜨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리드는 이 원점에서도 이렇게 갖다 대면 네모가 뜰 거예요. 왜냐? 얘도 점이니까 네모가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이 X는 뭐냐면 내가 이 어떤 라인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라인을 그릴 때 이 선과 붙여서 그리겠다, 즉 접합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 선의 이 끝점이 이 사각형의 선에 접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이렇게 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보면은 X와 세모가 이렇게 같이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X와 세모가 같이 뜨고 이 선에서도 X와 세모가 이렇게 같이 뜨죠. 이거는 뭐냐면 세모의 뜻은 중간점입니다. 중간점.
자, 중간점은 이제 어떤 선에 대해서 나오겠죠. 이 선의 중간에 점이 있는데 아마 이 중간점을 이렇게 X랑 같이 뜨게 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선에 접하는 중간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X 세모 이런 식으로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은근 중요합니다. 저 모양들, 저 쉐입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그리는 거와 이해 못하고 그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뭐 50과 50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금 X가 떴을 때 붙이고 꼭지점에 끝냈죠. 디멘션으로 이 점과 여기 사이 거리를 20으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위치가 되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조금 이제 놓치셔가지고 X와 세모가 떴을 때 그냥 먼저 그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 중간에 대한 구속이 잡혀가지고 이 녀석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스케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그 치수, 구속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여기에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그리게 되면 이 프로파일은 하나가 돼버려요. 그냥 한 번에 잡히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붙었다 하면 이렇게 나눠지겠는데 얘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X 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같은 것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의 모양은 뭐가 있냐면 원에만 존재하는 모양인데 어디 얘도 이제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 그리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뜨는데 얘는 동그라미 뜨죠. 이 동그라미는 뭐냐면 이 원의 중심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원을 동일하게 여기다 그리면 중심점쯤, 즉 동심원에서 시작을 하겠다 이 뜻이라서 X는 접하는 점, 그리고 네모는 어떤 점, 꼭지점이나 혹은 포인트, 점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세모는 중간점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그라미는 원의 중심점 혹은 같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게 되면은 동심원을 뜻하는 거라서 요거를 잘 파악해 두시고 모델링을 하면은 조금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셈블에 대한 기능인데요.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시험에서 어셈블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어셈블의 기능을 사용해서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어셈블 조립에 들어가면 두 가지의 이제 조립을 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영문으로 하면 조인트, 즉 접합이 있고요. 하나는 에스빌트 조인트라고 현재 위치에서 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조인트 같은 경우는 서로 떨어져 있는 파트를 움직임을 통해서, 즉 이동을 하면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즉 지금 공개도면 1번 문제를 완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디귿자 모양이 요 안에 디귿자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즉 1번 파트가 2번 파트로 이동을 한다든지 2번 파트가 1번 파트로 이동을 해서 결합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 조인트, 즉 접합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도면 2번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모델링이 끝나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이동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얘가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우리가 적용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립에 들어가서 에즈빌트 조인트, 즉 현재 위치에서 접합을 통해서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그런 명령만 부여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조립, 즉 어셈블을 왜 하라고 하냐면, 어셈블을 하게 되면 1번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셈블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셈블을 했다는 표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형태로 뭐 출력을 바로 하지만 이번 도면 같은 경우는 이 형태로 출력을 대부분 안 하실 수도 있고, 얘를 약간 이렇게 눕혀가지고 출력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즉 원본과는 좀 다른 방향, 다른 형태로 모양을 바꿔서 출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여기 무브 툴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무브 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피벗 이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떠서 내가 어디로 선택해야 될지 잘 조금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어셈블이라는 그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셈블을 했다라는 각 어셈블에 대한 아이콘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이런 식으로 좀 눕히고 싶다 했을 때는 어셈블에 대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언제든지 얘를 왔다 갔다 손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정확히 몇 도를 내가 돌릴 거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공개 도면 1번 같은 경우는 얘는 회전이 아니라 약간 슬라이드 형식이죠. 얘도 똑같이 어셈블에 대한 아이콘을 선택해서 이 위치를 내가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어셈블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면은 간섭 체크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거까지는 굳이 필요가 뭐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에서 필요는 없으시고, 이런 아이콘, 어셈블에 대한 아이콘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어셈블을 좀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뿐만 아니라 어떤 조립 파트에 대해서는 공차라는 개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파트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을 이렇게 절단해서 단면도를 보게 되면 서로 결합되는 부분이 1번 파트와 2번 파트가 결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지금 원형과 여기에 대한 그 부분이 딱 맞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조립의 개념에 대해서는 뭐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조건이 암수 구분이 좀 있어야지 조립이 되겠죠. 순놈과 순놈끼리도 조립이 안 되고 암놈과 암놈끼리도 조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암수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 구멍 안으로 들어오는 요 살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부분은 이제 순놈이 되겠고, 여기 녹색 부분은 이제 암놈 쪽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서로 붙어 있으면 3D 프린터를 출력을 진행할 때 이 서로의 파트별이 서로 붙어서 나와서 요 파트별이 이제 기능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요 암놈과 순놈 요 사이에 틈을 주는 게 이제 공차를 준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차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틈이 이런 식으로 생기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자면, 요 순놈 부분이 안쪽으로 조금 작아지던지 혹은 앞놈 부분이 바깥으로 조금 커져야 되는지, 요 둘 중 안에 하나만 되면 요 틈이 생기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작아지는 거를 마이너스 공차라고 하고, 위쪽으로 좀 구멍이 커지는 걸 플러스 공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델링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공차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서로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여기와 요 면이 서로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공차를 아무리 잘 줬다 해도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을 내 육안으로 한 번씩 이렇게 봐서 이렇게 좀 검수를 하는 것을 좀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공차를 이렇게 주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는 이제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의 쪽에서만 좀 적용이 된다고 할까요? 공차를 저는 이제 0.4의 공차를 주고 있습니다. 0.4의 공차를. 자, 0.4의 공차를 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 녀석도 0.4mm 만큼 이렇게 0.4mm 만큼 공차를 주면 이 틈이 0.3mm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0.3mm가 되고 이쪽도 0.3mm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0.8mm의 공차가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0.4mm에 대한 공차를 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을 하고 나서 이제 공차를 줄 때는 이런 식으로 공차를 주고 나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또 공차를 줄 때 이 조립, 즉 어셈블을 하고 나서 공차를 주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공차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예제 영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에서 몇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도면에 대한 스케치를 이렇게 그리죠. 스케치를 그리실 때 내가 치수로 구속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38이라는 치수로 구속을 했으면 도면 자체 내에서 아마 시험지를 다 받으실 거예요. 거기서도 얘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지워주세요. 23도 했으면 23도 지워주고, 여기 8을 하셨으면 이렇게 8을 또 이렇게 좀 지워주시고, 여기는 뭐 B라고 나와있지만 여기 이제 도면에서 치수를 부여를 했으니까 B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도면을 지우다 보면 내가 빠뜨린 치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고, 뭐 나도 모르게 이제 검수가 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2번 같은 도면을 보면은 여기 두 가지의 도면이 있죠. 이렇게 이 도면만 해도 요 30에 대한 그 치수는 이제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요거는 알아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면이 다 지워졌다 하면은, 도면이 이렇게 다 지워졌다면은 더 이상 이 도면에는 구속도 할 수도 없고 뭔가 요 도면에 대해서 완성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내가 치수를 이렇게 치수 구속을 했으면 도면에서도 이렇게 하나씩 지워줘라. 요게 조금 유용하게 좀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스케치를 그렸는데 여기에 지금 필렛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고 여긴 챔퍼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필렛과 챔퍼는 저는 스케치에서 주지 않고 꼭 솔리드 모드 나가서 주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기 모디파이 수정해 보면 목깎이 필렛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필렛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필렛 값을 이렇게 줄 수는 있습니다. 뭐 챔퍼도 마찬가지로 뭐 못닥에서 챔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챔퍼를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왜 이거를 스케치에서, 즉 2D에서 챔퍼와 필렛을 주지 말고 솔리드에 나가서 주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모양을 좀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하나 대충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뭐 대충 뭐 20이다, 뭐 한번 구속을 해볼게요. 30이다, 여기가 뭐 20이고 여기는 40이다, 이런 식으로 구속을 했어요. 오리진탈 버티클 해주고, 자, 우리가 필렛을 여기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 7 정도 주고요. 이렇게 7 정도 주고, 그리고 챔퍼를 못따기로 여기와 여기 사이를 한 10 정도 이렇게 줬다고 칠게요. 당연히 피니시 스케치를 누르고 이 녀석을 익스트루드 하게 되면 우리가 그려놓은 요 챔퍼와 필렛이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챔퍼와 필렛의 치수를 우리가 조금 변경을 하고 싶다 하면은 다시 치수로 들어와서 해당 치수를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피니시 스케치를 눌렀을 때 여기가 이제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필렛과 챔퍼를 없애고 싶다 했을 때는 치수에는 0 값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마이너스 값도 들어갈 수가 없고 0 값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필렛과 챔퍼를 없애고 싶으면 이 녀석 치수를 다 지운 다음에
선을 다시 한번 모디파이로 뭐 연장을 해서 이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어서 마무리를 줘줘야 돼요. 조금 번거로운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솔리드 모드에서 솔리드 필렛을 넣거나 솔리드 챔퍼를 넣게 되면은, 자, 히스토리 창이 이렇게 생기죠. 얘네들이. 자, 당연히 필렛을 수정하고 싶으면 해당 필렛 히스토리에서 해당 필렛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치수를 뭐 작게 한번 줄여볼까요?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챔퍼도 또 동일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맞죠? 하지만 여기서 없애는 방법은 당연히 이 해당 챔퍼를 지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없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렛과 챔퍼는 솔리드 모드에서도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케치가 끝나고 이제 모양이 다 완성이 됐을 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개념, 이 디자인을 가다듬는다라는 개념으로 마지막으로 필렛과 챔퍼를 하는 것을 저는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예제 도면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AB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1번 도면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도면에서 추측을 해가지고 여기다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제 형식으로 이제 AB라는 도면의 치수를 이제 가려져 있는데, 대부분 이 부분에 공차를 많이 주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B 같은 경우는 여기에 높이를 뜻하는 거니까 여기 10이 이제 B가 되겠네요.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10을 그대로 쓰지 않고 그 10에 대해서 공차가 적용된 값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차를 0.4를 주게 되면은 뭐 10-0.4에서 9.6을 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신데, 뭐 그게 이제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또 한번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A, B라는 그런 치수가 가려진 치수가 이렇게 제공이 됐을 때는 그냥 다른 데서 추측을 한 그 값 그대로 넣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B 같은 경우는 10이라는 이제 치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B는 그대로 10 쓰고, 나중에 마무리로 우리가 공차를 줄 때 그때 공차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쉽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초보자이신 분들은 쉽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모델링의 순서를 조금 정해 드리자면, 먼저 이제 스케치를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자, 스케치를 진행해 주신 다음에 이제 3D 명령을 해서 이제 모델링이 진행이 되겠죠. 3D 모델링이. 자, 3D 모델링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3D라고 쓸게요. 3D. 여기는 2D 스케치 이렇게 쓰고, 자, 모델링이 끝났으면 어셈블을 좀 진행을 먼저 해주세요. 어셈블. 자, 어셈블로 진행이 됐으면 마지막으로 공차를 주는 순서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모델링을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좀 생각을 하면서 모델링을 진행하고, 저 또한 역시 모델링 예제 영상을 올릴 때 요 순서대로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 영상을 보시면 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더 이상 뭐 꿀팁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링 예제를 통해서 조금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